요즘 60대 정말 이상하죠? 친구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야, 오랜만에 한잔하자. 이번 주말에 등산 어때? 예전 같으면 바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안 나갑니다. 이유를 대죠.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일이 있어서 다음에 보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잠깐입니다. 곧 이렇게 생각하죠. 아, 잘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경로당도 예전만큼 안 나갑니다. 동창회 연락 오면 카톡방만 보고 답은 안 합니다. 이름만 올려놓은 채로요.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봉사 모임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요즘 친구 안 만나요? 왜 집에만 계세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요,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해서입니다.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을 안 만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하루가 여유롭습니다. 저녁에 누워서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산다. 외로우면 안 된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갔습니다. 피곤해도 귀찮아도 가기 싫어도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60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외로운 건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웃고 있을 때라는 걸요. 왜일까요? 똑똑한 60대들은 안 만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냥 무작정 집에만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름의 철학이 있고 기준이 있고 선택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친구를 안 만나고 집에 있는 5가지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이걸 알고 나면요, 마음이 확 편해집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나는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친구 만남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가는 일도 없어질 거고요. 안 나갔다고 죄책감 느끼는 일도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0대가 친구를 안 만나는 진짜 이유,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자랑 대결입니다. 친구 만나면 뭐 합니까?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라는 게 뭡니까? 처음 5분은 안부입니다. 요즘 어때? 건강은?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자랑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요즘 승진해서. 딸이 시집을 참 잘 갔어. 사위가 대기업 다니는데. 손주가 벌써 영어를 술술해. 처음엔 듣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계속됩니다. 자식 자랑 끝나면 손주 자랑, 손주 자랑 끝나면 집 자랑, 집 자랑 끝나면 건강 자랑. 나는 약도 안 먹어. 골프 칠 때 70대보다 더 잘 쳐. 들으면 들을수록 비교가 됩니다. 우리 집 상황과요. 우리 아들은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우리는 전세살이인데. 나는 약을 3가지나 먹는데. 입으로는 잘 됐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움츠러듭니다. 괜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배우자한테 짜증이 납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만.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럽니다. 그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굳이 만나서 기분 나쁠 필요가 있나? 안 만나면 비교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 돈입니다. 친구 만나면 공짜로 만납니까? 아니죠. 밥 먹어야 되고 차 마셔야 되고 가끔은 술도 한잔합니다. 한 번 만나면 최소 3만 원, 보통은 5만 원 나갑니다. 골프 치러 가면 10만 원도 가볍게 넘어갑니다. 한 달에 4번만 만나도 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죠. 연금 타는 입장에서 이게 작은 돈입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가끔 내가 내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엔 내가 내야 됩니다. 눈치가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는 비싼 데서 먹자고 합니다. 내가 낼 때는 부담이 됩니다. 어떤 친구는 매번 지갑을 안 꺼냅니다. 은근슬쩍 화장실 갑니다. 한두 번은 그래, 내가 내지 뭐. 하는데 계속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나를 호구로 보나? 60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만남이 아니라 지출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즐거워서 쓰는 돈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나가는 돈.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집에서 커피 한 잔 끓여 마시면 500원도 안 듭니다. 유튜브 보면서 웃으면 영원입니다. 그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뒷담화입니다. 친구들 모여서 누구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 친구 요즘 어떻대? 로 시작해서 곧 험담이 됩니다. 쟤 원래 그래. 돈 문제로 친구도 잃어버렸잖아. 건강하다고 뻐기더니 들으니까 병원 다닌대. 자식 자랑하더니 알고 보니 집안이 엉망이래. 처음엔 그냥 듣습니다. 말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끄덕이게 됩니다. 거기 동조하게 됩니다. 심지어 한마디 거듭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집에 와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없으면 저렇게 얘기되겠구나.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뒷담화는 습관이 된다는 걸요.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내 인격도 조금씩 망가집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 자리에 자꾸 가면 안 됩니다. 안 가는 게 답입니다. 네 번째 이유, 건강입니다. 60대 몸은 20대 몸이 아닙니다. 한번 피곤하면 회복하는데 사흘 걸립니다. 그런데 친구 만나면 뭐합니까? 술 마십니다. 기름진 거 먹습니다. 늦게까지 앉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기 힘듭니다. 속이 안 좋습니다. 머리가 무겁습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어제 안 나갈 걸.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면요?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혈압 오릅니다. 혈당 오릅니다.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술 좀 줄이세요. 기름진 음식 피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데 친구 만나면 그게 다 깨집니다. 건강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한 번 만남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똑똑한 60대는 선택합니다. 친구보다 건강, 만남보다 내 몸.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면 지금 만남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혼자가 더 좋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롭지 않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외롭습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혼자 있으면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합니다. 피곤하면 바로 눕고 심심하면 산책 나갑니다. 루틴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신문 보고 가벼운 운동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책 읽거나 TV 봅니다. 이게 평온입니다. 친구 만나면 이게 다 깨집니다. 시간 맞춰 나가야 되고 분위기 맞춰야 되고 웃어야 될 때 웃어야 되고 관심 없는 얘기도 들어줘야 됩니다. 60 넘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장구 치고 집에 와서 아, 힘들다 하는 것. 그게 더 외롭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래서 요즘 안 나가는데 괜찮은 거구나. 맞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안 맞는 사람 억지로 안 만납니다. 의무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는 압니다.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진짜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10년, 15년, 그 정도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왜 기분 나쁜 만남에 써야 됩니까? 왜 스트레스 받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줘야 됩니까? 친구를 줄인다고 인생이 실패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한 겁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된 거니까요. 어떤 분들은 걱정합니다. 나이 들면 외로운데 친구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아프면 누가 챙겨줘?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나는 그 친구들이 정말 당신이 아플 때 챙겨줄 사람들입니까? 만나서 자랑하고 뒷담화하고 돈 쓰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요? 진짜 친구는 따로 있습니다. 자주 안 만나도 괜찮은 사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 진짜 힘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이 지키는 건 사람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루틴, 당신의 마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관계 정리는 차가운 게 아닙니다.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남은 시간을 나에게 돌려주는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구 많아야 행복하다.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숫자가 아닙니다. 질입니다. 친구가 100명 있어도 다 스트레스면 불행한 겁니다.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도 마음 편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0 넘어서까지 억지로 만나야 되는 관계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친구는 오래 안 봐도 만나면 편합니다. 자랑 안 해도 됩니다. 비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요즘 친구 안 만나서 미안해. 이런 거 느낄 필요 없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숫자보다 깊이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친구가 아니라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결정하실 때입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만나는 친구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치는 사람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만나기 전엔 괜찮은데 만나고 나면 후회됩니까? 집에 와서 아, 괜히 나갔다 이런 생각 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바꾸십시오. 기준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나중에 외로울까봐.
이런 이유로 억지로 만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기준을 바꾸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평온으로, 정이 아니라 마음으로, 숫자가 아니라 질로. 만나서 편한 사람만 만나십시오. 만나서 에너지 충전되는 사람만 만나십시오. 만나고 나서 아, 좋았다 하는 사람만 만나십시오. 그런 사람이 몇 명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10명 스트레스 받으며 만나는 것보다 1명 편하게 만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십시오. 정리해야 할 건 친구가 아니라 스트레스 주는 만남입니다. 어떻게 정리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안 나가면 됩니다. 연락 와도 바쁘다, 몸이 안 좋다,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처음엔 미안할 겁니다. 죄책감도 들 겁니다. 하지만 두세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이게 훨씬 편하구나. 친구들도 처음엔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쟤 요즘 왜 저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는 이해합니다.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면 그게 답입니다. 60 넘어서 친구 줄이는 거 정상입니다. 오히려 현명한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친구보다 건강, 만남보다 평온, 의무보다 행복.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당하십시오.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취미 하나 만드십시오. 루틴 만드십시오. 책 읽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음악 듣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억지로 사람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내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60대가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